있는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집에서 다 읽으셨죠? 네, 읽으셨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낱글자 파자해 가면서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렸고, 자, 이 글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글은 주역 권괴, 그러니까 순음으로 이루어진 주역의 두 번째 괴입니다. 우리 태극기에는 땅을, 곤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죠. 순음으로 해서 하나, 둘, 셋으로 표현했고, 이 3획괴가 거듭거듭 중복된 것을 자 대성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역 공부는 아니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익혀두셔요. 작은 것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게 작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소성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6획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성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날 우리한테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태극기에 사괴를 쓰고 있습니다. 글자가 있기 이전 시절에는 천지 만물의 이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직 글자를 발명하기까지는 아주 아득하죠. 왜냐하면 소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말소리를 여기 글자로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황하문명권에서 만드는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이 음양보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다 베풀어져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로 표현한 거죠. 하늘은 우리가 보기에는 자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어쨌든 우리 멀리 있지만은 덮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쭉 덮은 모양 이렇게 돼 있고, 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발 밑에 있지만은 딱딱하긴 하지만 땅의 작용은 하늘이 주는 것,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다 기르죠. 그래서 만물을 받는다 그러면 나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덮는 보호, 벌린 보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숫자로 그대로 가면 1은 1이요. 요거는 겹치면은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가장 먼저 나오고 땅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야 하늘, 그 다음에 2가 되지만 또 숫자로 표현하자면 위가 하늘이 되고 밑에는 땅의 이 모습이기도 하죠. 이 사이에서 음양 기운이 서로 간에 교합을 하면서 또 만물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지인, 삼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삼이라는 말 속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글자 속으로 그대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를테면 하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밑에 땅이 있고, 그래서 음양의 기운에 따라서 땅 속에서 만물이 이렇게 싹 트는 상이죠.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직립보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싹 튼다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쓰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화하문명권의 이 농경문화의 철학에서는 따로 독립돼 있기는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혼자는 설 수가 없죠. 항상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표현했지만은 하늘 속에 또 뭐예요? 천지인 삼재 중에 뭐예요? 최고의 으뜸인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시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하늘과 짝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아까 표현했지만은 땅은 바로 음부호로 돼 있고, 이것을 겹쳐서 쓰면은 두터운 땅 개념이 나오죠. 땅은 자 두터운 땅인데 하늘로부터 양기운을 받죠. 받는 거 따뜻한 기운이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래서 요 글자는 뚫을 곤자입니다. 뚫는다라는 게, 뚫는 건 위에서 아래로 뚫기도 하지만 뭐예요? 밑에서 뚫고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양기운을 받아서 땅 속에 있는 씨앗들이 발화되어서 어떻게 돼요? 툭 하고 튀어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땅지, 흙토가 되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만물의 씨앗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양기운을 받아서 싹 튀운다라고 하는 흙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가 되겠죠. 대지는 우리가 흔히 만물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물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다가 입견 야자를 썼습니다. 야라고 썼죠. 우리가 보통 입견이라고 하는 말, 이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끼야, 이끼가 이끼냐, 아니다, 이끼다, 별의별 방식으로 다 표현하는데 정확한 우리말로는 입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여자의 음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여자의 음순을, 왜냐하면 뜻글자를 우리가 뜻을 표현하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그죠? 만물의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잉태를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나오는 것이죠. 출산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거를 저기 뭐죠? 우리 천자문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글자에 이렇게 맨 마지막 글자가 야자로 돼 있죠. 야자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의 음순 모양이다. 그런데 옛날에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인지 자꾸 이 말을 피하고 엉뚱한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뜻글자의 형체는 그 모든 사물의 이치를 대표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뭐예요? 잉태하고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양육했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내놓는 그죠? 그 출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하고 비슷한 글자가 계집여라 그랬죠. 계집여라라고 하는 거 바로 여자의 자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와 대비되는 것이 남자는 밭전자죠. 밭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배로 번역하면 단전을 표현합니다. 단전 아래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바로 그죠? 그래서 남성이 이름에서 둘 다가 다시 말하면은 가장 그 성기의 모양을 가지고 표현한 글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대비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자를 넣어놓고 하늘의 짝으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천자문과 주역이라고 표현할 때요. 천자문을 쓴 종효는 공자를 굉장히 흠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상국이죠. 재상으로 있을 때 상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라를 도울 상자죠. 나라를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재상의 개념인데요. 그때 있으면서 위나라 문제에게 많은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상소문을 보면은 그 공자가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보신다 그러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있는데요. 아니 위지 동의전이 아니라 삼국지 위지가 있죠. 어쨌든 진수의 삼국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삼국지 그러면은 삼국지 연의만 알고 계시고 삼국지 연의에 푹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최고의 영웅이 누구예요? 네? 최고의 영웅이 유비 또 그 다음에 조조 말고 또 제갈량 그죠? 제갈량을 최고로 치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렇게 인정을 하지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인정 안 해요. 조조가 최고의 영웅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삼국지 연의는 나관중이 쓴 소설이죠.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가 되느냐면은 송나라가 거의 멸망할 즈음입니다. 이런 바에서 더군다나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이른바 저 이민족한테 멸망하죠. 원나라에게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그래서 북송에서 남송으로 이렇게 쫓겨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이 와중에서 명나라가 들어설 즈음에 요 사이에 탄생되는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에서 한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누구예요? 누구냐? 오죠. 총나라. 총나라죠. 유비의 총나라니까. 한나라가 유씨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갈량과 유비가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묘사되는 게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뭐냐? 어쨌든 그 당시 누구냐면 송나라에서 발달되는 것이 유학의 성리학이죠. 성즉리라고 하는 내용인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일량지위 도요. 양과 음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태극도입니다. 태극도의 이 내용이죠. 한번 양하고 일음 마치면 다시 또 양이 되고 하는 그죠? 이름 일량지위 이걸 뭐라고 한다? 도라고 하고 이 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계지자 이어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선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도를 그대로 따는 걸 선이라 그러죠. 네. 우리가 보통 착하다, 아무데나 착하다는 건데요. 이 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룬 것, 성지자 성이라라는 것이죠.
하늘의 일름 일량지의 도, 이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성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요?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성품은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이 주역의 계사전의 공자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선설을 뭐라고 하느냐? 야, 순자는 성악설에 대비되는 개념이라 표현하는데 전혀 개념이 다른 내용입니다. 자, 모든 것은 다 선하다. 하늘과 땅의 음양의 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개념인데 이것이 내가 태어나는 그 형기, 그 지역이나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이나 그 다음에 가정 상황에 따라서 성품이 달라지죠. 처음부터 막 그 좋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나면 사람이 심정이 불안하기도 하고 악성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선함이 강해지는 것이죠.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악 개념보다는요, 선이냐 불선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선이 더욱더 강해져서 고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악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기본적으로 선과 불선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선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악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선설을 가지고 그 설명하는 것이 맹자, 공자의 도맥을 이었던 맹자가 되고, 그래서 맹자에 보면은 전국시대 당시에 성품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하나요? 변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총나라를 한 나라 한족을 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 종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위나라의 그 상국 재상으로서 공자의 도를 굉장히 흠숭했고, 그래서 자신의 자전적 일대기를 쓰는데 공자를 거의 본받아서 썼죠. 그래서 주나라의 그 이때 이루어진 주역이 건곤, 건도와 곤으로, 곤으로 시작하는데 천자문은 뭘로 시작한다? 천과 지라 표현했죠. 건과 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과 땅에 뭐가 된다? 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체라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참 체화되었다라는 것은 내 몸에 딱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체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딱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 이름하여서 주역이나 천자문이나 어쨌든 한자로 이루어진 글들이라고 하는 것은 뜻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외우듯이 하늘천 따지 가물련 누르왕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체득이 전혀 안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이치를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딱 체득이 돼가지고요. 버리고 싶어도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며칠 전인가 지난주에 우리 이전에 저 노원구청에서 한 8년 여러 가지 동양 고전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좀 몇 분을 만났어요. 그 중에 지금 올해 80 거의 가까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멋쟁이에요. 80대 할머니거든요. 여자분인데 예전에 노조 조합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다닐 때 뭘 주로 타고 다니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선생님 그래도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 한 3과목을 그때 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천자문, 논어 처음에는, 그 다음에 주역 이렇게까지 했고, 나중에 시경 서경도 어쨌든 다 훑었는데, 그래도요 선생님, 제가요 꾸준히 그래도 다녀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합니다. 뭐냐, 위령공과 또 하나 누구죠? 위령공과 그 다음에 양해왕. 그래도 논어에 두 군주가 나오는데 위령공은 논어에 나오고 양해왕은 맹자에 나오는 것쯤은 압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 요새 이제 예전에 철거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쪽 그 동대표도 맡고 좀 몇 개를 맡으셨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거기 한 위원장이 있고, 이분은 그 위에 아마 부위원장쯤 되시는 모양인데,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학교장 출신이고,
교장 출신이라서 매 카톡 뭐 하는데 아침마다 뭐가 와서 귀찮아 죽겠어 그런데 처음에는 무슨 문 나왔냐면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문장서를 보냈대요. 내 세옹지마를 써야 되는데 학교장 출신이 한옹지마라고 이렇게 해서 요걸 썼는데 세옹지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밑에가 흑토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적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고민이 되더래요. 얘기를 해주자니 그분이 얼마나 창피하게 느낄 것이며 더군다나 그죠? 학교 교장 출신인데 그리고 연세도 자기보다 조금 더 많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자기 위층에 산대요. 윗집에. 그래서 가끔 가다 엘리베이터 타면 또 만난대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할머니로 볼 거 아니에요. 공부한 줄도 전혀 모를 거고.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입 다물자.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분이 볼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할 것이냐.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입 딱 다물었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 60, 70대인가 요즘 나이대에는 한자를 거의 안 배운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글자들이 비슷비슷하면 그게 그건 줄 알고 이제 그렇다라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치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다 보면요 글자를 잊어버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몇 번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글자 굳이 이렇게 쓰는 연습 안 하고 저는 주로 타이핑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하는데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요거는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주역 건괴 그 단전에서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늘에 대해서 배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죠. 크도다 건의 으뜸이여 하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참 무슨 게 사실을 이렇게 낸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것을 봄의 덕을 원덕, 으뜸이 되는 덕, 그 다음에 형통한 덕, 원형, 그 다음에 이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봄이 되는 것이고 으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에 대해서 원자는 으뜸이라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크도다 하늘에 대해서 아까 크다라고 표현했죠.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만물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배태시켰다가 뭐요? 싹트게 하는 자라게 하는 하늘이라라는 의미에서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어조사 제자고 언제호야라라고 하는 천자문의 맨 끝에서 세 번째 글자입니다. 이거 그때 가서 공부할 겁니다. 제자도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입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땅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만물이 이렇게 싹 터나오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라고 할 때 흑토가 되죠. 제라고 할 때는 어조사 제로도 있지만은 이제 비로소 이렇게 해서 싹 트는 모습에서 비로소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부사로도 쓰이고 두루두루 쓰이니까요. 그때 가서 보시고 그래서 크도다 하늘의 으뜸이요 모든 만물이 자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참 많이 쓰는 글자죠. 자본이라고 해서 그래서 비롯하다 힘입다라는 것입니다. 글자를 보면은 조개패는 예전에 뭐의 대표냐면은 돈의 대표죠. 재화. 조개라고 하는 것은 자 속은 먹고 그 다음에 껍질은 그 자개 같은 경우 아름다운 것들은 옛날에 화폐 대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다니면은 뭐든지 다 화한다. 다 뭐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해서 바탕 제자죠. 제화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요 조개가 화폐로 언제까지 쓰이냐면은 진나라, 통일 진나라가 되면서 화폐의 가치로서는 이거는 폐기합니다. 뒤에 이것도 천자문에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그때 보기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아래가 되죠. 기본적으로 바탕에 내가 엉덩이 밑에 뭘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 돈이 좀 있어야 되죠. 돈이 좀 있어야 버금차자.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 우리가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재나
그죠? 기본적으로 뭐가 좀 재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뭘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 재화가 되는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해서 만물이 하늘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힘입을 자자입니다. 자자는 힘입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들 외우냐? 잘할 자자. 물어봐요. 사람들이 글자 외울 때 보면 이렇게 외우지 않아요. 잘해할 자자. 그럼 잘해가 뭡니까? 뭐 그냥 물어보죠. 몰라요. 잘해하다라고 할 땐 여기에다가 힘입을 뇌자예요. 자, 이때 힘입는 것은 또 뭐냐? 똑같이 힘입는데 이때 힘입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밥도 사 먹고 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힘입는 거는 뭐가 되느냐? 묶을 속자죠. 나무를 저 산에 가서 나무찜을 해가지고 그냥 지면은 다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단으로 묶어야 되겠죠. 묶을 속자입니다. 묶어가지고 지는 거죠. 질부자입니다. 질부자. 자, 이게 이건데 사람이요. 이거 칼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이 허리를 구부린 모양이에요. 뭘 지느라고? 이때 지는 것도 요거죠. 조개. 이거 화폐의 가치로 쓰이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했었죠. 조개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로 쓰이니까 참 이쁘니까 잘 긁어가지고 구멍 뚫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식으로 쓸 겁니다. 그걸 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야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팔려고 그냥 망태, 꼴망태 같은데 하나에다가서 지고 그냥 지고 갔더니 중간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얘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구멍을 뚫었다 그랬죠? 자, 조개 껍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죠. 이 구멍을 뚫은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조개 패자에다가 구멍을 뚫었으니까 동그라미도 네모로 표현한 거죠. 요거예요. 요게 둥글게 했으니까 둥글 원자죠. 이거 사람들이 인원이라 해서 각각인데 기본적으로 둥글 원자입니다. 이렇게 쓰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요거를 둥글둥글 한 거를 전부 다 꿰었죠. 여러 개를 한 꾸러미를 요렇게 꿰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상평통보들 꿰듯이 그죠? 요렇게 해서 꿰었으니까 여기다 에올 위자를 요렇게 쓴 겁니다. 그죠? 그 속에 다 이렇게 낀 게 있죠. 보통 이걸 둥글다라고 둥글원을 요렇게 쓰는 거예요. 둥글원자 그러면 벌써 몇 가지를 아느냐? 아, 조개 껍질을 옛날에 화폐로서 썼구나. 그 다음에 이것을 멀리 운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구나. 그래서 둥글원자가 되고 보통 낱개로 쓸 때는 그저 낱개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다 둥글원자로 통용되더라. 우리나라의 돈은 원은 둥글둥글 돌아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할 때 원을 요걸로 쓰죠. 그렇게도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겁니다. 조개하고 그래서 힘입을 자에서 되고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묶어서 이제 이 속에는 이렇게 해서 둥글둥글게 나무를 묶듯이 조개도 잘 그렇게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갔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깨지지도 않고 온전하게 가서 제값 다 받고 우리가 팔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힘입을 뇌입니다. 잘해한다라고 할 때 뜻이 바로 잘해할 자자. 근데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천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평균 나이가 70대 후반 80대예요. 기본으로. 왜냐면은 이분들도 퇴직하고 난 뒤부터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물어보죠. 잘해야 할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다들 몰라요. 왜냐? 평생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뭐 이것저것 집안일 관련해서 제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데 정작 뜻글자가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 그 다음에 실증적인 그 생활의 이런 내용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 붕 떠 있는 거죠. 그 뜻글자는 굉장히 실증적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실제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이 철학 체계가 쭉 세워지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한문 공부한다 그러면 뭐예요? 죽어라 외우고 죽어라 쓰고 하는 겁니다. 요거 좀 벗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몸에 딱 붙어가지고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재미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만물이 자시한다. 그래서 여기다 시자도 뭘로 썼느냐? 잉태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썼죠. 계집여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와 여는 뭐예요? 같다 그랬죠. 아직 요게 잘 익숙해지지 않을 겁니다. 여는 뭐냐면 여자의 자궁이라 그랬죠. 음이죠. 네모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에 대해서 얘도 뭐예요? 음이죠. 둘 다 뭘로서 같다? 얘도 음이요, 얘도 음이요, 같다. 그래서 같다라는 뜻이에요. 계집여자에다 이렇게 붙인 거를 뭐라고 하느냐? 같다, 같을 여 그래요. 뭐가 같으냐? 물어보면 몰라요. 뭐가 같을까? 이러고 있어. 머릿속으로 열심히 뭔가 굴리고 있어요. 굴리지 말고 그냥 절 뜻글자는 열심히 꿰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보는데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주역의 양보와 음보 개념, 나중에 공부할 테지만 거기 수의 개념, 이것들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음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죠, 둘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뭐예요? 잉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잉태한다는 겁니다. 양기운을 받아들이면 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약간 그죠? 그게 일어나는 그 상태가 바로 뭐가 엉기어지는 거. 요 모양이죠. 엉기어져서 뭐가 이렇게 꼬물락꼬물. 그래서 여기서 잉태가 돼서 이제 생명체가 뭐예요? 시작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시작할 시예요. 시작할 시. 시했고 시했으면은 자 땅에서는 나오죠. 이것이 사람이 되면은 사람의 태는 아니 동물의 태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됐고요. 대제라라고 표현했고 하늘의 대에 짝하는 말이 뭐냐면 지입니다. 지는 뭐냐? 또 어느 어디 보니까 황당 무계하게 또 해석하게 가끔가다 눈에 띄어가지고 자 위에 보면 양이죠. 그죠? 하늘이죠. 아까 하늘 밑에 보면 뭐예요? 땅이죠.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하늘이 먼저 준다 그랬죠. 맨 위에 높은 사람이 먼저 베풀어줘야지. 요새 저 뭐예요? 저 어디죠?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데모를 하는데 아주 막 비난을 합니다. 하청노조 30% 올려라 뭐예요? 저 뭐죠? 그 뭐 300% 올려달라 이거 가지고 막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들 그동안에 이게 저 장사가 안 된다고 돈 다 깎인 거예요. 깎인 것대로 원상복귀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올렸다는 둥 난리 법석입니다. 그 도대체가 기업이 손해나는 걸 그 가난한 노동자들이 다 뒤집어 쓰라는 소리예요. 저 자기네들 본청에서는 본사에서는 겨우 3% 깎아놨는데 이 사람들 뭐하라는 소리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돼. 항상 그러면서 뭐 하루에 일을 안 하니까 얼마가 손해난다. 그 손해난 돈으로 빨리 제거 좀 해주지.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일 텐데 이상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한 번 올려주면 또 계속 올려줘야 된다 이건가? 어차피 좋아지면 올려주고 하면 깎아야 되는데 참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서로한테 해줄 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항상 그랬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베풀어야 되죠. 위에 있는 하늘이 먼저 베풀죠. 뭐를? 따뜻한 기운을. 따뜻한 기운을 밑으로 베풀어 주면은 땅에서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올려주죠. 뭐를? 땅속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저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상층부에 가서 딱 엉기어지죠. 아까 시에서 나오는 엉기어진 모습이죠. 마늘모자 생김새가 마늘 모양 같아서 마늘모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사로울 사자 쓴다라고 해서 사사로울 사라고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양기운을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땅에서도 좋다 그래서 나도 내 기분 그죠? 기분이 활랄해서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올라서 이렇게 엉기어지는 것이죠. 이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구루문자 이 글자 들어가죠. 자, 구루문자에 보면은 비우자입니다. 거기에 바로 여기 들어가. 요 글자가 그냥 예전에는 없이 그냥 요 글자만 해도 구루문자예요. 저 하늘에 올라가서 대기권 일정 부분에 가서 뭐예요? 엉겨진 모습입니다. 운이죠. 구루문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인용할 때 이를 운이라고도 표현하면 시에 이르기를 하면은 이렇게 보면 시운, 운, 이를 위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띄워서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금 흥기시켜서 얘기할 때 운. 그냥 그대로 나오는 대로 말한다 그럴 땐 이렇게 씁니다. 글자마다 쓰는 양식들이 다 달라요. 자꾸 이제 들어두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요? 땅에 있는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치죠, 여기가. 그죠? 이게 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공을 세운 거에 대해서 하늘만큼 땅만큼 위대하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인류를 위해서 지대한 공을 남기셨다. 바로 이거죠. 지대한 공을 남겼다라고 할 때 지대하다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하늘만큼 땅만큼 인간이 해봤자 할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최고의 찬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건고원이 나오고 만물이 뭐예요? 하늘과 땅에 의해서 뭐가 된다? 시생한다라는 겁니다. 시는 누가 하느냐? 하늘이 양기운이 하는 것이죠. 하늘이 양기운이 하는 것이고, 자, 남자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하는 것은 땅이 하는 것이죠. 땅에서. 그래서 생자를 보면 사람 인자로 이렇게 썼죠. 만물을 대표하죠. 땅에서 만물이 이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 인자를 또 뭐라고도 표현하면은, 자, 식물로 보여자면 싸글이 되겠죠. 이거 새을 아니라고 그랬죠. 싹이라고 했던 거 설명드렸었죠. 자꾸 아는 체 하셔야 제가 안 바뀌어요. 근데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다시 설명해야 돼.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까지 하려면 이거 힘들어집니다. 쌍날철도 공부했고, 풀초도 공부했고, 풀해도 공부했고, 풀우거지를 망도 공부했죠. 머릿속에 착착착착 돌아가나요?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그 천자문 대관의 5관의 마지막에 보면은 부수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근데 본문에서 제가 설명한 건 거의 다 빼놨으니까 중간중간에 가끔씩 보세요. 자, 땅이 아까 지금 하늘에서 양기운을 두었으면 땅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 거리겠죠. 그죠? 이 땅이란 속에서 씨앗 받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싹이 어떻게 돼요? 씨앗에서 싹 트는 거. 안 보셨으면은 콩나물을 기를러 보든가 콩나물 넣을까 무시 사다가 있죠. 그에다 뭐죠? 여기 실험기구 뭐 비카 많이 따서 거기다 휴지 좀 넣고 물 좀 넣고 싹 트는 거 보세요. 그러면 싹이 어때 툭 터지면서 뭐가 하나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만큼 나오다가 조금 되니까 여기 이거 무겁잖아요. 그죠? 물까지 모아가지고 무지무지 무거울 겁니다. 그럼 살려면은 뭐처럼 변하냐면 용수철 작용하면 돼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건드려도 툭 하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얘들도 사는, 아무리 어리지만 사는 방법이죠. 본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휘어져요. 요 힘을 가지고 밀어내죠. 밀어내고 여기 이제 툭 터지면서 여기 싹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파르스름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간 모양이 땅의 문을 열고 나가는 요 모양이라 그랬죠. 이게 주역의 세 번째 궤입니다. 건곤괴 다음에 수레 둔괴라고 하는 거예요. 수레 둔괴. 수레 둔 하면 진목에서 이제 땅 속에서 양기운이 있고 위에서 비가 오니까 물, 이거 비입니다. 태극기에 감괴 있죠?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비를 맞고 땅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때로 표현하자면 입춘 우수비에 해당돼요. 우수비가 내리면 땅 속에 있는 것들이 꿈틀꿈틀 하면서 이와 같이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처음둔.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처음이고 어려우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죠. 머무를 둔 자. 군대가 주둔한다 할 때 이거 쓰죠. 그래서 머무를 둔 자. 이렇게 씁니다. 요런 의미.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햇빛 받는다 그랬죠? 햇빛 받으니까 야 이제 나도 힘 생겼다 쫙 밀고 오죠. 너는 저리 가. 땅 뚜껑 껍질들 다 저리 가서 이렇게 나오죠. 얘가 바로 쌍날철 그랬습니다. 자, 쌍날철. 이 씨앗들이 혼자 나오나요? 그냥 우르륵 나오죠.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풀초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위에다 그래서 글자의 머리에 있다. 그래서 초라고 하는 글자가 다른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는 이렇게 쓴다 해서 머리 두자에서 초도예요. 그걸 모르고 초도 백날 외워가지고 써봤자 어디 그 뜻글자를 읽을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내내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글자가 글자에 저 풀초자 이럴 땐 풀초자를 쓰면은 이거 위에 있다 그래서 초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엄이라 했었죠. 또 잊어버리셨네. 이렇게 하면 책받침이 되고 이렇게 되면 몸이 되고 안 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처음이니까 다시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하고 초도 해놓고 그 다음에 풀은 3개도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이면은 풀 회자입니다. 회자인데 얘는 또 어떻게 쓰느냐? 풀초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하나. 요거를 그냥 10십자로 이렇게 쓰고요. 요렇게도 씁니다. 요렇게 써서 풀회라고 표현하고요. 또 사방팔방으로 다 풀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풀 우거질 망자입니다. 근데 얘도 그냥 이렇게 안 쓰고 풀초자가 이렇게 있고 아래로도 이렇게 있는데 많은 걸 표현해야 되죠. 개 이른바 개가 한 마리 이렇게 뛰어다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풀 우거질 망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어디에 쓰이든지 간에 잘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관련해서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5권에 보면은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들이요. 자, 한자나 한글이나 일단 우리 한문 공부하니 글자가 기본적으로 네모 형태죠. 네모 형태가 되고 자, 저 위에가 있으면은 그죠? 뭐 지부로 지부집주 할까요? 그 다음에 또는 뭐 가자 아까 풀초자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 위에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 머리라고 하죠. 머리 또는 아까 두라고 해서 두로 표현하죠. 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치 사람의 뭐다? 옛날에 상투 쓸 때 그죠? 갓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붙이냐? 갓머리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그냥 뭐예요? 그냥 그 속성반에 공부하는 거. 이거 원래가 지붕이 되고 그 위에 올라가는 뭐예요? 굴뚝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진면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부수 개념에서 어쨌든 글자의 맨 위에 가면은 머리, 그다음 또는 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쓰면 되죠.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글자에서 옛날에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부채꼴에 뭐를 구하시오? 호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죠. 부채꼴에 호를 구하시오라고 아마 호, 활호자죠. 활을 잡아 당겼을 때 그죠? 그 활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호라 표현하는데 그 심지어는 또 이런 말과 우리가 이제 그 속성반 방식의 표현 말들이 속칭 이런 말에서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거까지는 이건 조금 이따 해야 되겠다. 자, 요 글자를 호라고 표현하고 점이 없다라고 뭐라 그래요? 민어모. 아까 간머리라고 해 또 이거 없으면 뭐예요? 민간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는 또 엄호가 되는데 민어모 그래요. 역시 이런 방식으로 외우면은 백날 공부해도 뜻글자 이해 못합니다. 그냥 이해 못하고 그냥 죽어요. 도대체 이 뜻글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멋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잘못 배운 줄은 모르고. 자, 이상하다 그러면 본인이 또 파야 되는데 그 아무나 파지는 못하죠. 좀 별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가 되는데요. 얘 이름은 본래 얘는 뭐가 되느냐? 얘도 지범자죠. 지범입니다. 얘 지범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관청할 때 청사는 한쪽이 문이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민원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요거예요. 이게 집이에요. 대신에 앞문은 늘 개방해 놓는 거.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쉽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인데 글자에 어떻게 들어가요? 글자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죠. 위하고 왼쪽으로. 그래서 얘를 엄호, 그러니까 음에다가 글자의 위치를 같이 해가지고 엄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뜻글자라 해가면서 외우면은 역시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자, 이 어무가 얘는 더욱더 억울하죠. 얘는 언덕 한자입니다.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음도 언덕한. 되게 얘는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아까 간머리라고 할 때 이거 민간머리 요거는 뭐예요? 덮을 멱자입니다. 덮을 멱자가 되는데 민간머리 그랬고 관머리는 요거는 진면자가 되고 그죠? 진면자. 정확하게 자기 이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발음하는데도 훨씬 도움 많이 됩니다. 언덕 한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없어진 내용이죠. 언덕 한자 어디에서 보면은 저 우리가 그 물가 애자 같은 경우 이거죠. 물가 언덕 이렇게 있고 좀 물이 있고 그러니까 육지하고 물하고 나뉘는 이런 쪽이 되고요.
이게 조금 변형된 글자가 저 언덕에서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면 조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돌석자가 되죠. 여기 변형된 글자들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죠. 아까 도자, 길도자 나오나요? 도자. 여기 도자 나오죠. 도자. 길도가 되는데 길을 가는데 항상 앞머리, 머리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도가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책받침이래요. 책받침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옛날에 공책받침이든 그저 아크릴이나 뭐 플라스틱 그런 것을 그거래요. 진짜 생각 없이도 대답해요. 그럼 이 글자를 만들었을 때 그 책받침이 있었어요. 플라스틱은 요즘만 만드는 건데 생각 없이도 그냥 대답합니다. 책받침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자 요렇게 하면 또 알아들어요. 아 이거 책받침이라는 것이 자 독서대라고 하는 것이죠. 독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서대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독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뭐냐면 책받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 읽을 때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나도 공부 좀 해야지. 천자문 책 읽어보니 어렵기도 한 것 같고 쉽기도 한 것 같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좁니다. 그죠? 그러다가 땅 찌죠. 이렇게 숙이면 고개도 피곤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만든 그죠? 독서대라는 것이 요겁니다. 이렇게 쓰니까 이 글자를 그 모양 같아서 책받침 변. 책받침에다가 또 변이라고 붙이죠. 가변자. 이쪽이 가변자가 가변자. 조금 있으면 가변자도 이렇게 쓰는 건데 생각이 안 난다. 가변자가 책받침 변이라 그래요. 책받침 변이라는 말 갖다 붙입니다. 얘는 책받침 변이 아니라 하나 둘 셋 그죠? 천걸음도 한 걸음부터 그죠? 하나 둘 셋 해서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자가 되고 이것이 자 두 개를 쓰거나 한 개를 쓰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쉬엄쉬엄 갈 착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비슷한 글자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길게 걸을 인자가 있죠. 그래서 요 글자는 또 뭐냐? 요거 없다고 해서 얘도 민책받침 그래요. 이거는 길게 걸을 인자. 이렇게 다리가 길게 끌리는 그저 천천히 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명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쓰는 것들이 있죠. 옆으로 쓰거나 이쪽으로 쓰는 거. 자, 문육자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문육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왼쪽에 있다가 항상 여러분들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말 좌, 부, 방. 그러니까 한자로라도 써주면 그럴듯하게 좀 해석 좀 할 텐데 이거 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 한자는 전부 다 우리말로 좌부방이래요. 하여튼 이 글자가 옆으로 똑같은 놈이 또 있죠. 똑같은 놈이 또 있는데 바로 뭐요? 이놈 저놈이 사는 고을이라 라는 의미에서 독도 할 때 얘는 오른쪽에 있죠. 그랬더니 얘는 또 뭐라고 하느냐? 우부방 그래요. 얘도 아까 누구처럼 열받느냐? 얘처럼 열받아요. 자기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자, 우부방 그럽니다. 그런데 두 글자는 글자 모양은 같은데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좌부방이라고 할 때는 부는 맞아요. 이 부는 언덕부입니다. 엄태꼭부 해가지고 천자문에 요 글자 나옵니다. 엄태꼭부. 1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10이라고 표현할 때 태극도에서 1부터 10에서 우리 이리관지에서 10 공부했었죠. 자 10에서 제일 꼭대기죠. 그 위로 다시 또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로 더 한참 올라가야 되는 뭐 돌계단도 있고 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얘 이름 자체가 언덕부자입니다. 이 언덕부라고 하는 글자가요. 엄태꼭부라고 해서 부절인가 어디 나올 겁니다. 그 위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것이 글자의 왼쪽이죠. 왼쪽으로 들어가면 붓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 그냥 언덕부 하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언덕부가 그죠? 모서리에 있다. 방이다 그럼 모방자 네모니까요. 이쪽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요 네모칸 글자에 어디게 되나 좌방에 있다 이런 거예요. 좌쪽 방향에 있다. 그래서 좌부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언덕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흑토자가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길게 걸을 인자 그래서 참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이게 육지가 되죠. 문육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거 쓰는 것은 이놈 저놈이 사는 놈자자죠. 이놈 저놈이 사는 언덕이에요. 이놈 저놈이 사는 곳은 뭐라 그래요? 고을이라 그러죠. 얘는 이렇게 썼지만 실은 얘는 고을읍자입니다. 그래서 고을읍방이 돼야 되죠. 고을읍방에서 이런 바에서 우읍방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굳이 저기로 쓰려면. 그래서 우읍방인데 얘는 그래서 우부방 그러면은 얘는 자기 본래 이름 다 잊어버렸죠. 억울합니다. 얘도 억울하게 그 이름 붙여진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요 밑으로 쓰면은요. 밑에는 여기가 아까 머리 그래서 맨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자 어디를 쓰느냐? 더울열자. 더울열자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불, 화, 발이랍니다. 불화, 발. 밑 글자. 불화 글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불꽃은 이렇게 역시 불꽃이 위로 가는 모습이 되고 불은 위에 그릇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타는 모습이 되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불화자인데 붓으로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근데 불화 해놓고 글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밑바닥, 발바닥에 있다. 그래서 불화, 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전체에다가 그죠? 전체는 뭐냐면 큰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몸인데 자 부수에 보면은요. 얘는 우리말 지금 5편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입구 그 다음에 좀 크게 해놓고 뭐라 그래요? 큰 입구 이래요. 큰 입구. 얘는 큰 입구가 아니라 뭐다? 빙글빙글 둘러쌌다 그래서 애울 위자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애올리자 혹자죠. 혹 누가 침입할까봐 이 땅을 그저 누가 침입할까봐 늘 뭐요 창을 들고 일정하게 지킨다라는 겁니다. 지키고 또 빙글빙글 뭐예요? 뭘로 그죠? 애워싼다 이런 뜻이죠. 뭐 철조망을 치든 뭘 해서 애워싼다. 그래서 애올 위자입니다. 나라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혹 누가 침입할까봐 그 다음에 군대를 갖고 두루두루 변방을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나라국, 나라방자도 있죠. 그래서 각각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자, 나라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방변에다가 이거 손숫자의 변형이죠. 손숫자에다가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고을읍이죠. 그래서 두루두루 그냥 누가 다스리는 땅 보통 제후국 개념을 표현할 때 방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5권의 부수 맨 앞쪽에 전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그거는 보셔요. 그럼 오늘 공부한 거 새겨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생이라라고 할 때 자생한다 싸글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만물이 시생한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하늘이 만물을 뭐요? 시하고 그 다음에 땅이 실질적으로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 시에 보면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되죠. 하늘은 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시. 그래서 잉태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잉태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날 기르는 거죠. 대지인, 만물의 대지인 어머니. 만물의 아버지가 하늘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기독교에서 보세요. 우리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그러죠. 하느님 아버지 그러지 하느님 어머니 소리 안 하죠. 그죠? 대지는 땅은 어머니라 표현하고 그래서 하늘은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주역 건괴의 단전에 나오는 것이고 이건 주역 본괴의 단전의 공자가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역이 이제 공자가 설명을 다른 10개의 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개사상전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천성상하고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이거예요. 천자문 공부하는데 주역 공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뜻을 정확하게 해죠. 하늘에는 상이라고 할 때 일월성신의 상이죠.
우리 일월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고 할 때 이게 전부 다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상입니다. 그래서 천상이라 그러죠. 조선시대 때 하늘 그림을 그린 것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서 상입니다.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상을 이루고 일월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지성형하니, 그죠? 땅에는 형체를 이루는 거죠. 하늘이 1부터, 그죠? 1부터 10까지를 내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하늘이 1부터 10까지를 낸다 그러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그죠? 서쪽으로 치면서 남중에서 모든 양기운을 땅으로 이렇게 해서 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1부터 10이죠. 하늘이. 거듭거듭 뭐예요? 이름일량지의도. 이게 계속 반복되죠. 거듭거듭이니까 두 번 거듭거듭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다 때깔 좋게 모양 좋게 빚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뭐를 이루고 형체를 이루고가 되죠. 둘을 합치면 상형이죠. 우리 글자에 보면은 상형문이라고 돼 있죠. 상형문.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뭐를 만든다? 문을 만든다. 하늘에는 천문이 있고 땅에도 무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자연의 글자들 그대로 그냥 음양보를 이용해서 만드는 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니 이것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늘 거기에 있던가요? 해가 아침에 뜨면 남중에서 이렇게 가고 또 계속 그 다음에 좀 늦게 뜨다가, 그죠? 늦게 뜨고 아니면 또 이제 때가 되면 또 일찍 뜨고 지금 점점 하지를 지났으니까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낮의 길이가 긴 때예요. 늘 변함이 나타나죠.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그 다음에 뭐예요? 늙어지죠. 변하면서 이쪽은 자 끊임없이 이렇게 돼서 이제 태어나서 봄이 되면 만물이 싹 트서 이게 무럭무럭 자라죠. 봄에는 그래서 만물이 싹 터나온다 그래서 생으로 표현합니다. 여름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다 갈무리를 하죠. 아니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이 되면 다 갈무리를 합니다. 그죠? 다 속으로 숨죠. 생물들 다 숨습니다. 생장수장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과정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 생장 한계점이죠. 그 다음부터 음기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늙어가는 거죠. 여기가 장년기가 되고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렇게 이걸 변이라 그러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거 말로 표현했죠. 말씀원자. 그죠? 처음에 태어나서는 말들이 어눌어눌하다가, 그죠? 조금 좀 말 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터는 그 다음에 말도 다시 또 어눌해지기 시작하면서 허리가 구부러지죠. 그것을 사람인자에다가 비수비자를 쓰고 사람의 허리가 구부러진다라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익어서 연글고 참 그 다음에 현명해지긴 했는데 뭐가 되더라? 늙더라라고 하는 뜻이 화예요. 그래서 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 되었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사람이 나중에 죽는다라는 소리까지 쓰입니다. 맹자에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쓰여요. 자, 그래서 변화가 볼견자를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나타날 현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변화 현이라. 아, 참 모처럼 글자 하나 읽는가 싶었더니 그래도 발음이 달라지죠. 변화 현이라. 변화가 나타나니라라고 표현했고, 이어서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녀라 그랬습니다. 아까 뭐예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랬죠. 건도, 양해도는 남자를 이루고, 양해도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운으로서 만물을 잉태케 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표현하는 남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도는 바로 남자를 이루고, 남자는 하늘을 닮아서 그저 쉼 없이 끊임없이 자강불식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곤도는 성녀라, 여자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땅이 그저 만물을 다 싣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 그저 자라게 만들고 연글게 하듯이 여자는 뭐예요? 잉태해가지고 자식을 뭐예요?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녀의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자는 임신해가지고 그다음 잉태해서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바깥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옛날에는 바깥일은 주로 남자가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하고, 이렇게 뭐예요? 부부 유별이 나오죠. 부부 유별에 대해서 이것을 여성학적으로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남녀 역할의 구분이 확실하게 있는데, 자, 요즘 우리나라 결혼율 떨어지죠. 출산율 떨어지죠. 바로 뭐가 안 돼서? 부부유별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혼자 벌기 힘들다 그래서 여자도 나가서 돈 벌으라죠.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직업을 갖고 뭐 하고 싶은 사람들 또 있겠지만은, 아닌데 저 어쨌든 직업 여자들도 뭐 나도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데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부딪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임신과 출산과 육아 문제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 어린이집 세운다고 나아질 것 같아요. 자식은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은 부모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안 그러면 ADHD 증후군 전부 다 걸려요. 요즘 애들이 불안하고 자꾸 사회 문제 나오는 것들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막상 그렇게 해서 키워봤더니 이거 지금 젊은이들이 볼 거예요. 애들 엄마 일하는 엄마들 자식들 좀 이상해. 뭐 돈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좀 이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봐주면 좀 괜찮은데 그것도 없으면 또 어린이집 유아원에 맡깁니다. 그럼 애는 더욱더 문제 커지죠. 골치 아파져요. 그걸 본 젊은이들이 요즘에 뭐 하겠어요? 나 아예 결혼 안 해. 결혼하더라도 뭐 자식 안 낳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없이 그냥 자꾸 밖에다만 맡기는 걸 이걸 능사로 알고 있는데, 결혼해서 출산하고 하면 철저하게 누가 한쪽은 애를 일정 기간 동안 맡도록 하게 해줘야 돼. 그게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가장 최고입니다. 이런 건 안 하고 뭐 그동안에 뭐예요, 임신 출산 요 문제 가지고 국가가 뭐 몇 조인가 몇십억인가 뭐 얼마인가를 투자를 했는데도 전혀 출산율 뭐 결혼율 떨어지죠.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뭐예요? 최고의 세계 최고. 그것도 아주 현격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바로 국가의 사회제도의 문제예요. 이런 거 보면서 같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학의 세계는 부부유별이라는 게 각자의 역할 분담 속에서 일정 정도 그걸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맞구나.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같이 계속 내모니 누가 여자가 힘들게 일하면서 임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려고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아버님 날라 하시고 어머님 날라 하시고 성남 성도 성녀, 그래서 남녀의 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건지되시오 그랬죠. 하늘은 크게 시작함을, 아까 저기 나왔죠. 만물 자시니까 크게 시작함을 이때 지라고 하는 것은 주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알지자 안다라고, 나 그거 알아 그래요. 사람들 그거 알아. 뭘 알아? 물어보죠. 대답 다 못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뜻이 이건 뭐 날생자다 날씨자다 이거 아는 게 아니죠. 그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자는 뭐냐, 화살시자에다가 입구자가 되니까요. 이건 관역판에 해당됩니다. 관역이죠. 관역 화살이 관역판을 이렇게 뜻을 적중하는 것이죠. 적중하듯이 정확하게 적확하게죠. 아주 적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네 의견 주장해봐라 그랬더니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물우물하고 맙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건 주장한다. 그래서 건지대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크게 시작함을 주장하고 곤작 성물이라, 땅은 뭐예요? 바로 만물을 이루는 것을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라라고 하는 것은 창작한다라는 뜻이죠. 처음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와 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하늘의 일이요, 이거는 땅의 일이라.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뭐예요? 지혜를 부여받죠. 그래서 나 조금 전에 권위 간능이라, 건이 이지요.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건은 그런데 뭐냐, 건이. 건은 이지, 쉬움으로써, 주역의 역자인데 일단 쉬울 일자입니다. 쉬움으로써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쉬움으로써 주장한다는 것이 뭐예요? 낮과 밤이죠. 낮과 밤이 계속 되면서 봄, 여름, 가을 되면서 만물 생장 주장하죠. 계속 요게 되면서 뭐예요? 봄이 되면 만물 싹트게 주장하고, 그죠? 여름에는 무럭무럭 자라고 겨울에는 갈무려. 그래서 건이 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움으로써 주장하고 본이. 땅이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 뭐 만물을 배태해가지고서는 낳는 게 어렵게 보이던가요? 그냥 봄이 되니까 나오죠. 다 주셔요. 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간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참 간이하게 가자. 간단하면서도 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여기서 지능이 나오죠. 이간의 법칙이라는 거 나오고 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거죠. 누구나 다 부여받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잘 개발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무슨 뭐 지능지수 해가지고 이거 무지무지 사람 열받게 만들죠. 지능지수 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런 걸 처음 보는데 그 뭐 빨리빨리 뭐 읽는 사람은 금방금방 잘하겠지만 처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해가지고 다 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 내 하라니까 못 하잖아요. 천천히 하면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는 뭐예요 IQ 뭐 90 몇이라 어떤 애는 뭐 140 나오는데 나 90 몇이고 100도 안 되고 하면 놀림감지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순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육학계에서 그저 가온 이론 가지고서는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어린애들 다 시험했었죠. 시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예 나는 바본가 보다 하고 스스로 낙인 찍게 만드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이 벌어졌는데 동양의 황하문명권의 철학은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을 갈고 닦도록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를 읽어야 천지가 조금은 해결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